예, 보험 고민이나 자산 관리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청자와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69번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머니스토리 같이 해주신 장동호 전문가와 함께 해주실 서재윤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청자 전화 연결이 먼저 돼 있다고 하니까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뭐요? 잠시만요. 보험 관련해서 문의하실 게 있으셔서 전화 주신 거죠? 아, 네네, 맞아요. 예. 저희가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예.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지금 그럼 네. 보험 가입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 예.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요, AIA 다보장보험과 예. 흥국화재 다모아 가족사랑보험, 예. 알리안츠 프라임 건강보험, 음. 현대해상 계속받는 안보험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시청자님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30대 중반이고요. 혹시 미혼이세요? 아니요, 결혼했어요. 결혼하셨어요. 네. 보험을 지금 4개 말씀을 하셨잖아요. 각각 가입일이 언젠지 얼마씩 납부하고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AIA 다보장보험은요, 가입일은 2008년 7월이고요. 네. 보험료는 67,000원이고요. 네. 흥국화재는 가입일은 2009년 4월이고요. 예. 보험료는 53,000원이고요. 예. 알리안츠는 가입일은 2013년 4월이고요. 예. 보험료는 56,000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해상 거 있으시다 그랬죠? 네, 예. 가입일은 2013년 10월이고요. 예. 보험료는 43,200원. 본인 보험만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제가 이렇게 좀 합산을 해보니까, 한 2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 보험료로 매달 납부가 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오늘 이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이게 가입이 잘 되어 있는지, 예. 줄여야 된다면 줄여야 되는지. 아, 예. 네. 보장은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시겠어요. 그쵸? 네네. 지금 22만 원 납입하고 계신데 이 금액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러세요? 예, 네. 전문가가 아니라 저한테 말씀하시길 약간 꺼려하시는 듯 싶은데 전문가를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서재인 전문가님. 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보장을 이렇게 열거를 해주셨는데, 혹시 보장 내용에 대해서 혹시 옆에 증권 갖고 계시면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보장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예. 네네, 대강 불러드릴게요. 네네. 네, 다보장보험은 건강보험 만기 환급형이고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다모아 가족사랑은 실손보험. 네. 갱신형 상해 보장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가 1억씩 들어가 있어요. 네. 유상책임보험도 들어있고요. 아, 네. 네, 다른 작은 특약들이 있고요. 네.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 알리안츠 보험은 건강보험인데 정기보험이 특약으로 5천만 원, 65세까지 들어가 있고 네. 25,000원 소요가 되고요. 네. 현대해상 안보험은 2천만 원짜리인데 5년 내에 다시 재발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저희 엄마 쪽에 암 발병률이 있어가지고 재발되는 안보험을 가입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그 당시로 건강보험은 잘 준비해 놓으신 거는 맞네요. 예, 근데 이제 보시니까는 거의 내용들이 그 텔레마케팅, 즉, TM으로 했었던 상품이 거의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네. 상품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장을, 이제 TM 상품 같은 경우 특징이
그 저렴하게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보장 내용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보장 기간을 좀 줄여서 금액대에 맞게 좀 하려는 좀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고객님, 우리 시청자님 걸 보니까는 다른 거 다 좋은데 이제 80세로 끝난다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일단은요. 이제 우리가 뭐 유병 장수 시절이라고 한다고 하니까는 100세까지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강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보험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좀 해놓으신 것 같지만은 이제 이대 질병이라는 진단 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요거 지금 이대 질병이 부족한 거는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럼 모두 해지해야 해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네. 모두를 해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해지하고 리모델링을 좀 하시는 게 나은데요. 지금이라도 보장 기간을 길게 가져가셔가지고 중복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보장을 좀 넓게 해놓으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선택형으로 이제 10%만 제외하고 90% 모두 받는 걸로 이제 갱신용으로 모두 준비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거기다가 3만 원짜리 3대 질병, 즉 뭐 암이라든가 뭐 뇌출혈, 뇌졸중에 관한 거, 그다음에 심근경색증에 관한 거를 준비를 하셔도 통합보험 형태로 하셔도 100세까지 하는 거가 5만 원대면 준비를 사실은 하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연령에 비하면은요.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질병에 대한 진단 자금이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도 준비가 되고요. 또한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비갱신형으로 하셔서 입원비, 수술비 준비하셔서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하셔도 이게 사실은 6만 원 정도가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원해서 더블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알리안츠 보험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기보험이 있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 가정생활을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장자산이 필요하실 거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네네. 네, 그러면 종신보험을 준비를 안 하시고 그 정기보험 형태로 준비하셨던 혹시 이유가 좀 있으셨어요? 네. 종신보험을 하려니까 좀 금액이 보험료가 10만 원이 넘어가서 부담이 돼서요. 네. 정기보험이 여자들한테 저렴하고 좋다고 해서 이 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그럴 수는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흔한 말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립니다. 요즘에 아주 많잖아요. 이제 종신보험을 하려는데 이제 10만 원대가 부담이 되시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거를 좀 준비를 하시려니까는 종신보험을 가져가시긴 하나 아까 말씀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니까 종신보험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정기보험 형태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럼 세 가지로만 제가 지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가짓수가 좀 있으시지만은 보장이 충분치 않고 보장 보험료는 좀 나가는 형태에서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손보사를 통해서 통합보험 형태로 이제 실손보험 갱신형입니다. 요거는요. 그것이 3대 진단자금 요거 2천만 원 정도 하셔가지고 비갱신형으로 하시면 한 100세까지 그대로 가십니다. 한 5, 6만 원대로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보사에서도 건강보험을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하셔서 거기다가 3대 진단자금 한 1천만 원 정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5만 원대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보사 종신보험을 준비하시되 이제 3천만 원 정도로 준비하시고요. 거기다 정기보험 한 2천 정도로 65세 아까 알리안츠 거 65세로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65세까지 하셔서 한 8만 원 정도로 가져가시면 보장을 좀 더 넓게 또 그다음에 길게 가져가시면서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문가와 리모델링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조금 더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중복은 좀 줄이시고 이대 질병은 보장을 좀 더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상담 내역 중에서 두 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뒷번호 3946님께서 주신 문의 내용인데요. 직진 주행 중에 자동차를 타시던 중이신 것 같아요.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제 차선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차량 후비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제 과실이 30%라면서 치료비 300만 원 중에서 90만 원 정도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치료비는 과실 상관없이 전액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 4217님께서는요. 부모님이 들어주신 종신보험 특약이 모두 5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은요. 우리 장동호 전문가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저희가 강의도 들었잖아요. 네네.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풀어주세요.
차이도 사실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무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으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섣불리 사고 초기에 산재를 선택한다든가 자동차 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나서 손해배상금 또는 산재보험금을 계산해 본 상태에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문자 주신 분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치료비는 보험사가 전액 다 지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약관 규정이 손해배상금을 받아도 치료 관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는 치료비만큼은 보상하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금이 100만 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70%로 가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 손해배상금은 30만 원이 되겠고요. 병원비도 100만 원이 발생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내 과실 70%인 70만 원은 병원 측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가지고 병원비 70만 원을 못 내거든요. 결국은 내 주머니 돈을 보태가지고 치료비를 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약관에서는 최소한 교통사고 피해자이니 치료비만큼은 보상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만드는 조항인데, 일반인들은 이것을 치료비는 전액 다 지급하다 보니까 과실상계 없이 보상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치료비도 과실상계를 하고 손해배상금에서 그만큼 공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께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과실이 지금 30% 정도 있는 분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치료비 중에 9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다. 예. 부담한다는 게 본인이 병원 측에 병원비를 내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금에서 그만큼을 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험료는 올라갈 수 있겠네요. 보험료요? 예. 보험료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관련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병원에 병원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지불 보증 제도가 있어서 보험회사가 전액 다 병원 측에 치료비를 내게 돼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90만 원을 내진 않지만 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가 되다 보니까 내가 내는 꼴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자 볼게요. 부모님이 들어주신 종신보험 특약이 모두 5년 갱신인데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입니다. 다시 가입하는 게 맞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예. 가장 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보험이라고 한다면은 보험은 이제 건강했을 때 건강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이 없었을 때를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갱신형이라 함은 5년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문자를 주신 분도 아마 실손 갱신보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예, 실손 갱신보험도 사실은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지금 3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이 3년이 지나니까는 한 102%가 올랐다라고 한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5년마다 갱신을 한다면은 과연 몇 번이나 오르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폭탄이 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실손보험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갱신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조차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갱신형으로 선택하시면 지금 소득이 젊었을 때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없었을 때는 무엇으로 내냐는 거죠. 그러면 보험은 이건 정말로 보험의 취지하고는 절대 맞지가 않는다라는 건데 그 위험률을 모르고 또는 보험사들이 조금 그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갱신형을 또 추천을 하시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저렴하다는 일을 하시지만은 지금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연세가 드셔서는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비갱신형으로 정말 유지하실 수 있는 만큼의 하셔서 지금 빨리 갈아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다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5년 갱신형으로 하고 계신 것도 같은데요. 이게 종신보험은 무조건 비갱신형이 맞다라는 서지은 전문가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디서 연락 주세요? 부산이고요. 부산이요. 예. 예, 부산도 오늘 많이 덥습니까? 서울은 정말 후덥지근하네요. 죽을 것 같습니다. 예. 부산 아직 비는 안 오는가요? 예. 아, 예. 우리 올려나와요. 네. 제가 예. 올해 1월에 예. 출장을 갔다가 예. 차를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눈길에 예.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가드레일을 뚫고 좀 이렇게 높이가 좀 꽤 있는 구덩이로 떨어졌어요, 차가.
예, 급소를 시청자님 하거든요. 차만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예, 제 예, 차만요. 예. 미끄러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허리도 되게 아프고 그런데 뭐 진단 받아보니까 허리 뼈가 골절이 됐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핀도 뭐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왔었는데 병원에서 예. 이 치료비 한도가 다 됐다고 저보고 예. 돈을 내야 된대요. 아, 예. 이 무슨 말인가? 이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우리 장동우 전문가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예, 예.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사고가 발생했던 것 같네요. 아유, 죽을 뻔했어요. 예. 예. 아, 되는데. 네, 차량 단독 사고가 발생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지금 치료비 한도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예. 자손보험금 관련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손요. 자손. 자기 신체 손해라고 해서 예.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예. 이 치료비가 한도가 있어요. 아, 한도가요. 예,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모릅니다. 이거 뭐 설계사가 제일 좋다 해가지고 이거 가입하면 된다 해갖고 가입을 했거든요. 아, 보통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네.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을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있어요. 이걸 보통 네. 배상 책임이라고 하고 예. 또 운전자인 나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보상받는 담보도 있는데 이 네. 담보 중에 하나가 자손이라고 하는 자기 신체 손해 담보가 있거든요. 예. 아마도 지금 한도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 자손 보험으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자손 같은 경우는 부상 급수별로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보통 보험료가 요거와 유사한 그 특약이 자동차 상해 특약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몇만 원 차이가 안 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단돈 몇만 원 아끼자고 자손으로 이제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자손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방금 시청자님처럼 네. 치료비 한도가 넘어서서 본인 돈으로 치료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네.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 부상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는 이미 지금 다 넘어선 것 같고요. 예. 실질적으로 그 시청자님이 병원비를 부담한다고 하지만 이는 일단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내는 못 받으셨나요, 병원 측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너가 치료비를 다 대야 된다 해가지고. 네. 저는 이거 뭐, 와,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거 아. 어디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예. 네.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건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네. 11대 중과실 사고, 즉 중앙선 침범 사고라든가 과속, 신호위반 사고, 음주 뺑소니 이와 같은 사고가 아닌 이와 같은 방금 시청자님처럼 과실 사고 같은 경우는 건보 적용이 가능할 수 있고요. 예. 일단은 해당 병원에 건보 적용에 대해서 일단은 문의를 해보시고요.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해달라고 해서 병원 측에서 교통사고 환자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럴 네.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게 되면 바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님이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실손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은 건강보험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보험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그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도 돼요? 네네. 예, 시청자님. 예. 저희 전문가님께서 건강보험 처리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꼭 병원에 문의해 보시고요. 예. 하루빨리 완치되시길 저희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재무보험 상담 전화는 항상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상담가, 저희 전문가님들이 1대1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2-3153-2669번.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입 지출 관리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재테크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을지 알아보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보험 컨설팅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례를 주셨을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38세 기혼 여성입니다. 최근 은행 대출을 끼고서 드디어 집장만을 했습니다. 이제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제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족하지 않게 보험 가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도 같고 앞으로 노후 대비 또 은행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생각이 막막합니다. 가입한 보험 보장이 충분한지, 또 노후를 위해서 연금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대출 상환금은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예, 30대 후반 여성분의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험 보장성은 적절히 돼 있는지, 또 앞으로 이제 노후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노후 대비는 잘 하고 있는 건지, 은행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38세 맞벌이 여성이셨고요. 그 보장에 관해서도 궁금하시지만은 뭐 사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가장 표본입니다. 사실은요,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맞벌이 부부들이 예, 사실이 맞고요. 그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보장도 필요하고 또 대출금도 적절히 상환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혼 여성이시니까 아이가 뭐 있으실 계획도 있으실 거고 있으셨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싶고 정말 저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은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노후 대비는 잘하고 있는 건지, 또한 내가 이제 대출을 받을 텐데 대출 상환금은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될지 고민일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의뢰하시나 봐요. 가장 많죠, 사실은요. 예, 남성분들도 많고 여성분들도 많은데 이제 맞벌이를 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좀 더 고민을 좀 심오하게 하신 형태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분께서 지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보장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여쭤보신 거잖아요. 네. 보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볼게요. 일단은 지금 31세 그 기혼 여성분이셨는데요.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현대해상 실손보험이 지금 100세까지 갱신형으로 돼 계셨어요. 그 다음에 동부생명 안보험 5천만 원짜리 80세까지입니다. 5만 원 정도 되셨고요. 그다음에 한국생명의 건강보험이 90세까지 이제 텔레마케팅 상품인데 요거 5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축보험을 이제 한 7개월 동안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10만 원 정도 이제 저축보험 15년짜리를 하고 계셨거든요. 요 형태로 갖고 계셨는데 이 보험 형태로 봐서는 뭐 사실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으나 이제 보시면은 현대해상 실손보험이 지금 이제 6만 원이었는데 이제 갱신형인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적립보험이 가장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과다하게 지출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동부생명 안보험 같은 경우는 예, 5천만 원짜리라는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게 예전 상품이기 때문에 예, 어떤 암이든지 다 된다라는 거. 예, 물론 이제 뭐 상피암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제외하고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보험은 이제 빠지는 게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 보험은 이제 예전에 동부생명에서 낼 때 그 TM 전용 상품으로 냈지만은 어떤 암이든 예, 80세까지 5천만 원을 그냥 지급한다라는 조항이어서 요거는 좀 갖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전 보험이 좀 좋은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암보험 같은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흥국생명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이거를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흥국생명에서 입원비를 좀 많이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상품인데 90세까지 된다라는 게 좀 그때는 좀 획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품들이 80세까지였었는데 90세까지가 나오니까 생보사에서 요건 좀 보험을 잘 가입을 하셨다라고 저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부화재 저축보험이 있었는데 요거는 좀 상당히 모호했어요. 이 저축을 하실 때는 목적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7개월밖에 안 되셨으니 제가 여쭤봤었어요. 이 보험을 가입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 저축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저축에 대한 개념은 이제 어르신들이 가르칠 때 그냥 저축해라 하니까 하면 좋겠지라고 하시는데 요즘에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걸 언제 써야 될지 노후를 위할지 아니면 단기 자금을 써야 될지를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시고 그거를 고민을 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제가 수선을 한번 예, 해봤습니다. 예. 예. 제가 이렇게 지금 이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현황을 보면서 보험료를 한 달에 얼마나 납입을 하고 계신지 계산을 해봤더니 한 2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 잘 가입하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서재현 전문가께서는 조금은 다른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부분을 보완했는지 또 이분께서 잘했던 점, 잘못했던 점이 무엇인지 요거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럴까요? 일단은 보시면은 실손보험 준비하신 거 당연히 좋고요. 예, 그다음에 암보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암이든지 5천만 원이 지급이 된다라는 거 80세까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대 자금이 현저하게 지금 부족합니다. 네,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90세까지 보장하는 생부사 건강보험에 1,000만 원 정도가 확보돼 있었는데 요거 이외에는 예, 진단 자금으로는 없었다라는 거죠. 예, 생부사에서 건강보험으로 예, 90세까지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요. 예, 뭐 보장 기간 자체도 90세라니까 100세에서 뭐 10세 빠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입원 일당이 또 많은 거는 이제 손보사에서 보장하는 입원을 이제 그냥 손해 본 것만 주시면은 일당으로 준다라는 게 10만 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손보사 저축보험의 가입 목적이 불분명하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은 저축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만은 우리 의뢰하시는 우리 기혼 여성분께서는 분명 그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을 이제 받으신 게 있어서 요걸 상환할 목적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양육자금이 좀 필요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끌다 보니 이제 부부가 함께 생활하시고 이제 그 기혼 여성이고 맞벌이 하다 보니까 보장자산에 대한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포인트를 한번 잡아서 제가 봤습니다. 예. 바꿔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잠시만요. 네. 보장이 너무 많이 겹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 실손보험 자체는 이제 입원비 5천만 원에서 나가고 한 거는 괜찮았었는데 예. 이분이 지금 생부사 건강보험이 있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겹치는 분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뭐 정리할 거라고는 이제 실손보험 이제 자금이 많이 나가고 노후 자금과 그다음에 상환금과 그다음에 자녀 양육자금이 필요하니 그 부분을 마련하는 게 주 목적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입하고 계신 보험료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을 잘 해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험도 보험이지만 노후 자금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대출금 어떻게 상환해야 되는지잖아요. 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보시면요. 예. 예. 보시면 현대해상에 아까 나갔던 보험 자체가 이제 적립보험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M사의 통합보험으로 이제 단독 실손으로 하시지 않고 5만 원대 하셔도 2대 진단비가 3천만 원씩 비갱신형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아무도 우리 가족분 중에 배상 책임 보험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만 갖고 계시면 되니까 요거 금액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또 자녀도 앞으로 나가실 거 하니까는 배상 책임 보험 넣어드렸고요. 또 이분이 또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운전자를 여기다 넣어드리면 굉장히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에 해결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디사 종신보험으로 제가 이제 종신 1억짜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노후자금도 이게 병합할 수가 있었던 게 이제 요 연금 선지급이 90%까지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종신보험마다 이제 조금 특징이 있지만 이 디사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노후에 연금을 가져가실 때 납입이 완료된다 그러면 사망자금의 90%를 예, 연금으로서 예, 선지급을 받으셔서 그거를 생활하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예, 이게 예. 노후 대비군요. 그렇죠. 예. 연금을 따로 준비하시지 않는 분들한테 이걸 좀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유니버설 기능이 있기 때문에 2년을 납입하시고 나서 조금 여유가 생기신다 아니면 조금 힘드시다 할 경우에는 추가 납입과 또는 중도에 좀 쉬어가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천을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동부화재 저축보험 10만 원짜리는 10년 뒤에 쓰기도 뭐하고 지금 당장에 예, 대출 상환도 하셔야 되고 자녀 양육자금 마련하셔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건 그냥 단기 자금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적극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녀가 지금 아직 없으신데 향후 이제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목돈은 필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짜리 또는 5년짜리를 권유를 해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시면은 예. 그 대출 자금을 이제 한꺼번에 상환하시는 거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시면서 대출금을 조금 부담을 없애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예, 좀 추려봤고요. 포인트를 좀 잡아드린다면은 예. 기초보장이 조금 아까 이제 그 80세, 이제 90세에 있었던 거를 100세까지 좀 끌어갔고요. 그 다음에 예, 최저이율이 이제 아까 그 종신보험이 2.9입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금리가 나와 있는 게 뭐 지금 콜금리가 1.25 정도 되는데요. 2.9의 확정 보증을 통해서 금리에 대한 그 혜택도 보시고, 그 다음에 유연성을 이용하셔서 사망에 대한 보장자산,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에 대한 그 노후자금, 요것도 함께 가져가시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상환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좀 부담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단기자금, 은행 예금을 통해서 그걸 좀 충분히 상환을 하시면서 또 자녀 양육도 이제 2세 계획이 있으신
있으니까 준비를 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예,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은행에 예금, 은행 저축을 추천하셨다 했는데 20만 원이니까 적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목돈이 마련이 되면 자녀 양육비로도 쓸 수 있겠다라고 리모델링을 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컨설팅 사례 정리 화면 보시기 전에 이렇게 컨설팅 재무에 관련된 보험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컨설팅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도와드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02-3263-2669번, 013-3366-0110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컨설팅 사례 다시 한번 정리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예,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대1 상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 컨설팅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